이렇게 폴대를 슬리브에다 끼우고 그 다음에 밑에 아일렛을 체결하고 그리고 후크까지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폴대 팩다운을 하는 거예요. 앞면보다도 폴대 팩다운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폴대 팩다운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텐트가 차보다 폭이 넓어요. 제 레이보다 텐트가 폭이 넓은데 제 레이에서 좌측으로 텐트가 어느 정도 튀어나올 거고 우측으로도 튀어나오겠는데 튀어나온 길이가 딱 레이의 정중앙에 배치를 해야 각이 예쁘게 사는데 뒷면에서 봤을 때 차가 안 보이니까 정중앙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긴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쉘터의 좌측 면인데요. 지금 여기서 팩다운 한 대에서부터 이 폴대까지 이렇게 길이가 좀 대각선으로 넓게 퍼지고 있죠. 그 길이를 내가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가보는 겁니다. 이 정도였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폴대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상황인데 이걸 한 절반 정도 당겨서 이 정도에 두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를 이렇게 재고 아,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건너편에 가봅니다. 건너편에 또 가봐서 건너편에서 이 정도 되겠구나 이러면 얼추 맞아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는 두 번째 하는 거여가지고 촬영 포함해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한번 봐야겠지만 수월하게 설치했습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해서요. 이제 범퍼 하단 가림막 설치해 볼게요. 범퍼 하단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탄성끈 이용해 설치를 했고 이렇게 설치하면 장점이 뭐냐면 범퍼가 이 정도 있고 이 천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하단 가림막은 절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범퍼 쪽이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요. 천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쪽에 틈새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에도 틈새가 생기는데 이 하단에 튀어나온 애를 바깥으로 놓고 여기를 덮어버리면은 이쪽에 틈새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쉘터는 이쪽으로 오고 있고 범퍼 하단 가림막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틈새가 거의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석을 붙이는데요. 자석은 차종에 따라서 밑바닥이 플라스틱이라 안 붙는 차종도 있어요. 붙는 데까지 먼저 붙이고요. 이렇게 보통 뭐 2개면 충분한데 좀 굴곡이 많다면 여러 개 붙이면 더 도움이 되겠죠. 건너편에서도 또 붙이겠습니다. 건너편에서 붙일 때는 슬라이딩 도어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붙이는 게 좋은데 사실 어느 정도에 붙이는 게 좋은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붙이면 됩니다. 적당히 붙여서 굴곡이 들어간 부분 붙이고 레이가 오른쪽은 다 철지였는데 왼편에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안 붙거든요. 레이도 여기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붙는 위치까지 그리고 문을 한번 열어서 밀어요. 한번 밀고 닫아주면은 그 밀린 자리에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고 안 붙어서 뜨는 자리가 있어요. 틈새는 굴곡진 곳에 보이죠. 굴곡진 곳. 자석의 위치를 살짝 변경했어요. 굴곡진 대로. 그때는 굴곡이 막혀버렸죠. 여전히 이쪽에 틈새가 있습니다. 저 부위는 자석이 붙지 않아요. 내장재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자석이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틈을 막을 때는 이렇게 텐트 파우치를 이용을 합니다. 텐트 파우치를 적당히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적당히 접고 끼웁니다. 이거 끼워요.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길이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끼워요. 그리고 자석이 붙는 부위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는 저도 안 붙는데 밑에도 안 붙거든요. 밑에는 범퍼 하단 가림막이 막아주니까 상관없는데 위에 안 붙는 부위 이렇게 천으로 막아주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가방이 튀어나와 보이지만 살짝 이렇게 밀어서 정리를 살짝만 해주시면 보면 틈새가 없죠? 틈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아이드젠 쉘터를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 영상이 먼저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설치를 한 거여서 굉장히 쉽게 설치를 했고, 지금 각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 조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펄럭임이 생겼고 이쪽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쳐졌거든요. 완벽하게 각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맞추는 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길이를 제가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췄는데 그 길이가 이제 살짝 어긋났다는 거예요. 방향이 살짝 어긋났다는 건데, 세 번째 시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될 것 같고, 범퍼 하단 가림막 설치는 잘 됐어요. 탄성끈이 없어도 되고요. 탄성끈 대신에 동봉되어 있는 스트링으로 설치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탄성끈이 있어서 탄성끈에 고리 걸어 놓는 게 아무래도 쉬우니까 그렇게 해 두었고요. 밑에서 보면은 약간 공간이 살짝 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가 잡아주면 좋긴 해요. 뭐가 잡아주면 좋은데 잘 잡아주지 않을 때는 뭐 물건 올려놔야죠. 그리고 물건 올려놓는 게 여의치 않다면은 여기다 자석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이드젠 쉘터 설치기였어요. 들어가 봅니다. 와, 안에 세팅 잘 돼 있네. 와, 웬일? 창문을 열고 이렇게 접어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좌측에 창문 열어 두었고요. 이렇게 우측도 창문 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가 아담해요. 어떻게 아담한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상단에 보시면 제 트렁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트렁크가 올라와 있고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한 70cm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쉘터가 일반적으로는 한참 저 앞으로 뻗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좌측하고 우측은 거의 3m 여가지고 너비는 또 여유가 있습니다. 너비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렇게 짐을 사이드에 둘 수 있는 상태죠. 기능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좌측이랑 우측에 벤틸레이션, 환풍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양쪽이 있어가지고 뭐 이 쉘터 안에서 사람이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은 말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에 모기장이 없죠. 문에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양 사이드에 있는데 전면에 없어요. 참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날이 따뜻해지고 나면 사용하는 게 좀 갑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색으로 이렇게 암막 코팅이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차양 효과는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내가 꽤 깜깜하거든요. 지금 밖이 굉장히 밝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아예 구멍이 찢겨져 있어요. 이걸 제가 찢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냥 쉘터를 그냥 설치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교환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외에는 기능이 없네요. 네, 벤틸 있고 말아서 앞문을 말아서 올릴 수 있는 고정 장치 있고요. 창문 있고, 창문도 밑에서 고정할 수 있는 끈이 있고, 그 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랜턴이 이렇게 차에다가 자석 붙여가지고, 혹은 뭐 여기다가 비너 이용해 가지고 걸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아이드젠 차박스에 대한 간단한 설치기 그리고 리뷰였습니다.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래요. 뿅.